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주말 미증시는 무역 협상 기대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고요. S&P 500 기준으로 뭐 엔비디아, 보잉, 아마존, 나이키 이런 종목군들이 각각 좀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증시는 지난주 중반에 100포인트 정도 올라가 놓고 주 후반에 50포인트 하락했거든요. 오름폭의 절반 정도 내놨는데 뭐 큰 흐름상 이제 일방적으로 쭉쭉 밀고 올라가던 흐름은 좀 일단 끊어진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 이런 가운데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로 지난주에 전환을 했잖아요. 많이 오른 종목들 중심으로 매도를 했는데 이런 흐름에서 다른 종목들까지 매도가 확산되느냐 아니면 이제 다시 7월을 맞이해서 바뀌느냐, 오늘부터 집중적으로 살펴봐야겠습니다. 우선 지난주 미증시는 다 올라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뭐 아무래도 무역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크게 작동했던 것 같아요. 뭐 러트닉 장관이 한 10개 국가하고 협상이 마무리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베센트도 9월 1일까지 주요 국가와 협상을 마무리 짓는 게 목표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저게 협상 진행 중이다라는 얘기는 곧 다음 주에 관세 유예가 종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관세 유예를 연장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해석이 또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관세 때문에 뭐 시장이 크게 놀랄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장중에 트럼프가 주요 교역국에 서한 보낼 거다. 너네는 관세 몇 프로, 너네는 몇 프로 어떻게 할 건데 뭐 이런 식으로 서한 보낼 거다라는 메시지가 있었고, 또 캐나다하고 신경전이 있었잖아요. 캐나다하고 협상 중단하겠다. 그리고 조만간 관세 몇 퍼센트 부과할 건지 발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밀리긴 했었는데, 어차피 이번에도 또 말은 저렇게 하고 협상하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면서 이제 밀렸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지표로는 뭐 5월 PC 물가 나왔는데 예상치에 부합했다고 봐야 됩니다. 뭐 근원이 올라가긴 했는데 0.1%포인트 차이라서 뭐 그것 때문에 시장이 밀릴 정도 사안은 아니어서 미국의 물가 지표는 이제 무난하게 나왔고요. 그리고 종목들별로는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3조 8,500억 달러 정도까지 올라왔고, 나이키와 보잉이 올라갔는데, 그 나이키하고 보잉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이슈로 빠졌던 종목들이거든요. 뭐 관세 전쟁이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또 뭐 제품 구매 안 해, 또는 이제 제품 가격 올라갈 거야, 뭐 이런 논란이 있으면서 빠졌던 종목이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속속 상승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와서 관세 영향에서 조금씩 시장이 좀 벗어나는 건가? 그러니까 이런 이제 기대감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증시가 최근 10년 동안 7월에 모두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2015년 이후에 7월은 전부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런 기대감도 있다 보니까 이제 일단 좀 매수해놓고 6월을 마무리 짓자 뭐 이런 생각들도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독특한 게, 그러니까 미국이 6월에 사상 최고치 경신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가장 많이 경신한 거는 연말이었고, 그 다음이 1월이었습니다. 근데 6월에는 공교롭게도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상 처음으로 이제 최고치 경신한 달이 이번에 나오게 됐고, 그리고 이제 그 이면에는 아마 다음 달에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지금 주식 사두자. 왜냐면 2015년 이후에 그러니까 미증시가 전부 다 7월에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관세로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분석,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을 좀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고, 종목은 이제 엔비디아가 꾸역꾸역 계속 올라갑니다. 뭐 급등하는 것까지는 아닌데 꾸역꾸역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반면에 이제 또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이제 최근 3일 연속 하락. 근데 3일 동안 하락이 1% 이상 하락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호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그런 양상이고, 그리고 은근히 올라가던 종목, 그러니까 미국에서 JP 모건이 은근히 강해요. 저게 은근 최고가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는 살짝 눌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저게 미국이 사상 최고치 경신한 날인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반도체와 승승장구하던 그 JP모건이 눌렸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좀 강했던 종목에서 약간 자금이 다른 쪽으로 분산되는, 우리나라도 좀 그렇듯이 미국에서도 그런 현상이 좀 일부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가 중요하죠. 코스피가 승승장구하다가 지난주 3일 연속 음봉, 그리고 이틀 연속 하락,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뭐 추세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렇게 보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과거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2020년 강세 때를 봐도 그때 이제 상승하는 과정에서 쭉쭉 올라가진 않았어요. 뭐 길게 갈 때는 거의 한 달 가까이 조정이 나오기도 하고, 또 조정의 폭이 제법 크게 나오는 그런 국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이제 올라가다가 뭐 이게 시원하게 계속 팍팍 올라가거나 그러진 않고, 이렇게 이제 매물 소화하는
그런 형태가 좀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보면 상반기에 쭉 올라가니까 6월에 이제 차익 실현하는 상반기 수익 확정하려는 물량이 나오면서 6월 후반부 들어서 고전하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완전히 시장이 끝났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는 아직까지는 좀 이른 것 같이 보이고요. 그리고 하나증권에서 나온 주말에 나온 이제 자료 보니까 뭐 상승 국면에서 코스피가 조정이 제법 나오기도 했었다. 그리고 뭐 가장 근데 2007년도 저거 18%는 제가 보기에는 저건 장이 사이클이 끝난 거지. 뭐 저걸 뭐 상승장에서 조정이라고 보긴 좀 그런 것 같고 저걸 이제 빼놓고 보면 대략적으로 한 7% 평균적으로 한 7% 정도의 어떤 조정이 흔히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부터 뭐 7% 조정이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쨌든 올라가는 과정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좀 수익 실현하려는 종목들 특히 이제 그러니까 지난주에 기관 외국인들 많이 판 종목군들이 많이 오른 종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종목들별로 이제 수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좀 주춤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들 매도가 좀 고민되긴 하죠. 그러니까 지난주 닷새 중에서 4일 매도를 했고 그러니까 매도 강도가 수목금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강해졌잖아요. 근데 특히 이게 뭐냐면 매도 비중이에요. 매도 비중. 그러니까 전체 매도에서 거래량에서 거래대금에서 외국인들이 매도한 게 몇 퍼센트 정도 비중 되느냐 이걸 따져보는데 지난주에 매도 비중이 계속 올라갔어요. 예, 보시면 이제 올라가면서 여기에 대한 어떤 부담이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투자자들이 조금 고민을 하는 그런 게 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들이 뭐 매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매 비중이 좀 축소되는 거. 그러니까 지난주 한 27% 이렇게 왔다 갔다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축소되는지 여부도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나마 다행인 건 지난주 매도한 거에서 최대 매도는 네이버였어요. 그리고 한국전력, 하나오션, 하나에어로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많이 오른 종목들 덜어내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 이런 것들은 또 매수했잖아요. 하이닉스도 매수 안에 주간 단위로는 이제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많이 오른 거에서 덜 오른 쪽으로 좀 분산되는 그런 과정으로 보여서 뭐 외국인이 완전히 이탈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다만 이제 이번 주에 매도 비중 유지가 되면서 전차 군단 뭐 이런 것까지 그러니까 오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매도 쪽으로 바뀌어버린 현상이 지속되면은 뭔가 좀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움직임이 나름대로는 좀 활발한 움직임이 나오나 이런 기대감이 좀 있었는데 그냥 박스권이에요. 가만히 보면. 예, 그러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박스권의 어떤 흐름이 나타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코스닥 쪽이 이제 뭐 이렇게 그 올라가는 패턴이 좀 일정하게 쭉쭉 올라가지 못하고 올라가다가 갇히고 이런 현상이 좀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 4월에 1차 반등 이후에 한 달 가까이 갇혔잖아요. 예, 그러다가 2차 상승 나오고 지금 또 갇혀있는 결과적으로 이번에 이제 800 넘어가면서 좀 벗어나나 보다 했는데 결국엔 이 안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좀 가능성이 있는 게 이게 보시면 고객의 탁금이 추세적으로 늘어나죠. 지난주 금요일에 집계된 건 제가 보기에는 좀 약간 짝퉁이고 그거는 뭐 월말 월초에 일시적으로 자금 들어왔다 나가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고 실제 그렇지만 이제 큰 추세로는 예탁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다시 종목 장세를 좀 만들어낼 힘은 아직은 있는 걸로 보인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도 코스피지만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못 올라 있는 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탁금이 늘어난 상태에서 중대형주 쪽에서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종목들을 최근 들어서 추세를 좀 보면 반도체가 아주 제법 올라가다가 지난주 중반 이후에 좀 눌렸고 통신 장비가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올라가고 눌리고 또 올라가고 이런 형태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로봇주도 좀 정신 사납죠. 예, 급등하고 눌리고 또 올라가고. 근데 이제 원전주가 지난주에 한 2주 정도 흘러내리고 있고 조선 쪽도 그러니까 조방원 이쪽에 들어가는 종목군들이 최근에 약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엔터주 같은 경우도 괜찮은 듯 하면서도 쭉쭉 올라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지난주 보면 통신 장비 정도 제외하고는 추세가 시원스럽게 연속성 있게 올라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지난주 중반 이후에 눌렸던 종목군들 뭐 이런 것들 중에서 하나 두 개 정도는 좀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좀 코스닥 쪽에서의 어떤 종목 장세 이런 조정 국면에서 이제 물량이 기관들이 매수하는 거 그리고 특히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매수세가 좀 강화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예, 뭐 요약을 좀 해보면 이제 강세장 전환 이후에 이제 최대폭의 조정 그러니까 이틀 동안 한 50포인트 빠졌잖아요. 그래서 요 조정을
뭐 원래 3일종은 잘 안 나와야 맞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에서 좀 플러스가 나는 게 상당히 중요하긴 한데 뭐 어쨌든 그 이 정도에서 뭐 다시 빠지더라도 좀 반등이 나오지 않으면 투자들이 이거 3천 깨러 가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장의 흐름이 좀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외국인들이 워낙 지난주에 좀 많이 팔아서 그 닷새 중에서 4일 팔았으면 되게 많이 판 거잖아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늘 장에서의 어떤 변화, 이게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윈도 드레싱도 가능하고 수익 확정도 가능하고 둘 다 돼요. 사실 수익 확정은 지난주 후반에 어느 정도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어쨌든 뭐 확정 지으려면 이제 미리 다 확정을 짓고 이제 오늘부터는 살짝 하반기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오늘 끝까지 저렇게 확정하는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7월 초까지도 좀 매물이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막판 특히 오후장에서의 어떤 변화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조선, 방산, 원전에 집중됐던 어떤 흐름들이 좀 완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건 자금이 절로 다시 들어가는 비율보다 새로운 걸로 넘어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좀 새롭게 움직이면서 거래 대금이 좀 늘어나는 종목군들, 이런 것들은 좀 집중적으로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또 데이터를 또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좀 상반기가 총 6개월이죠. 1월부터 6월이니까. 그 중에서 5개월 이상 올라갔던 애. 예, 그러니까 6개월 다 올라가는 사례는 또 덜어 있긴 한데, 어쨌든 5개월 이상 올라갔던 게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1980년대 4번 있었고, 그러니까 2000년대 넘어와서 4번 있었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보면 그 7월부터 12월, 그러니까 하반기에 추가적으로 밀고 올라갔던 경우가 6번, 그리고 이제 빠졌던 경우가 2번, 그러니까 이렇게 또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반기에 강했다면 대체로 확률적으로는 75% 정도의 확률로 하반기에도 올라갔다, 이런 어떤 통계가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상반기보다 더 올라가지 못했어요. 예, 상반기보다 더 강하게 올라간 적은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상반기에 밀어 올려놓고 종목별로 좀 차별화가 되는 게 하반기에 좀 트렌드였다라고 봐서 종목별 어떤 수급 동향, 이런 부분들에 집중해 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